나만 알긴 너무 아까운 우리마을 탐방 컴온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을 탐방을 할 고명주 선생님입니다. 네. 자, 오늘 탐방을 함께 하기에 앞서서요. 간단하게 몸풀기 운동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거북목 예방 체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거북목 집중을 하다 보면요. 목이 점점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뻐근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방체조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내 목 들어가서 시원해져라. 꾹꾹꾹꾹 밀어주세요. 내 턱을 꾹꾹꾹 밀어주세요. 자, 2단계는요. 깍지를 끼고 목 뒤에 넣고 자, 쭉쭉쭉쭉 뒤로. 네, 저보다 더 뒤로 보내시는 분 많으시죠? 네, 최대한 뒤로 밀어주세요. 3단계 고개를 옆으로 눌러주세요. 들어가라. 쑥쑥쑥쑥. 또 반대쪽도 거북목아 들어가라. 쑥쑥쑥쑥. 여러분과 함께 매번 이렇게 체조를 열심히 하다 보니 선생님의 거북목도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나무 친구들이라고 불러드릴 거예요. 원래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이름을 예쁘게 한 분 한 분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나무 친구들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거북목 운동하면서 키도 키우고 생각에 나무도 쑥쑥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 친구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마을 탐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갈 곳은요. 자, 특별한 우리 마을 중동구편 처음 가볼 곳은 여기입니다. 자, 인천항 관문 홍보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문은요, 세계 5대 관문이고요. 동양 최대의 관문이라는 타이틀을 2개나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인천 관문 홍보관은 인천 중구 우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천항은요, 1883년에 개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대표 항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선박 30척의 선박들이 드나들고 나가면서 짐을 싣고 나르고 있죠. 안전하게. 그게 다 관문 덕분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관문 홍보관이라고 했는데 관문이 뭔지 알고 있는 친구들 네, 있죠? 네. 관문이라는 것은요. 여기 나오네요. 선박이 통과하기 위한 상하류 수위를 조정해주는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조수간만의 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밀물과 썰물일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닷물 수위와 썰물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의 바닷물 수위가 다르죠. 배는 그런데 항상 바닷물이 들어가든 나가든 항구로 배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매일 아까 몇 척의 배? 30척의 배가 항구로 드나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해안은요, 조수간만의 차, 밀물 썰물의 차가 10m나 되는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는 지역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위 조절을 해주는 장치가 바로 관문이고요. 그 장치 덕분에 항구에 배가 안전하게 선박들이 안전하게 왔다 갔다 드나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장치를 홍보하는 우리 홍보관이고요. 홍보관의 영상실에서는요, 어떻게 관문이 만들어졌고 관문이 어떻게 동양 최대이며 세계 5대 관문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수간만의 차 10m의 비밀까지 낱낱이 여러분에게 안내해 주고 있답니다. 한번 가서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가볼 것은요.
인천학생과학관입니다. 자, 인천학생과학관에서는요, 교과서에 있는 과학뿐만 아니라 놀이로 배울 수 있는 즐거운 과학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과학관은 영종도 운소동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과학관에 들어가면 이런 친구가 여러분을 반겨줄 거예요. 자, 꿈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는 과학관의 마스코트입니다. 과학은 미래의 꿈이다 라는 문장에서 탄생한 친구인데요. 저 안경처럼 생긴 동그란 저 모양은 무한대를 나타내는 표시이죠. 그리고 과학은 무한하고 미래의 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우리의 친구라고 하네요. 교과서 체험뿐만이 아니라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과학까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는 인천학생과학관은요. 들어가는 순간 2층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2층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 나무 친구들의 동생들, 어린 유아 친구들은 놀고 싶은 친구들은 안내 데스크에 이야기를 하시고 1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1층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 놀이터, 야외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꿈돌이관이 있는데요. 자, 1층 꿈돌이관에는 고개를 높이 들어서 볼 수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도 볼 수 있고요. 자, 2층 자연사 탐구관에는 지구의 탄생과 구조, 생태계 분류, 지질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층 기초과학 체험관에서는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4층 미래과학관에는 과학 속의 상상의 세계가 현실에서 펼쳐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라고 하네요. 눈으로 직접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실험해보고 교과서로만 느끼는 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만져보고 체험해보는 과학을 공부해보시는 거 어떠실까 싶네요. 자, 실내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냐? 네. 인천 계양장 거리로 가볼까 하는데요. 인천항. 188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883년 인천이 개항하게 되면서 제물포항 근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건축물들은요, 대한민국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계양장 거리에는 100년 이상이 된 건축물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근대 역사의 중심에서 계양장의 문화, 예전 역사와 문화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의 출발역입니다. 그래서 철도 개통 시에 사용되었던 증기기관차 모갈 1호가 1호의 모형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어서 탄생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요, 예전에 있던 건물들, 빨간 벽돌이 예쁜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예술가들,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지금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을 둘러보시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설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액자 형식으로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조형물로 거리에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앉아서 쉬면서 문화작품들, 문화예술품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촬영지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한번 둘러보시면서 내가 드라마 속이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한번 운치를 느끼며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국근대문학관입니다.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짧은 한국 문화 한 편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계양장 거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들 중에 하나인데요. 계양장 거리에는 100년 전에 세워진 일본의 제1은행, 18은행, 58은행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금융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만든 은행들인데요. 좀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진,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은행들인데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대 건축 전시관 등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나요? 여기는 중구청이지요. 이 중구청은요, 개항기 시절에는 여기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영사관이 있던 그 자리에 광복 이후에는 인천시청으로 그 자리에 건물이 사용되다가 인천시청이 지금 이전을 하고 이전된 자리에 중구청이 자리를 하고 있지요. 중구청 앞에서 볼 수 있는 앞 거리의 모습인데요. 중구청 앞에는 영사관, 예전에 영사관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식 목조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일본식 목조거리를 볼 수 있는 저 근처에 자유공원으로 오르는 계단, 저 계단은요, 저 계단을 중심으로 두고 한쪽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청국,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단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일본의 그런 주거 생활과 공간 양식을 볼 수 있고 한쪽은 중국인들의 생활 양식과 공간을 볼 수 있는 상당히 재미난 공간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계단, 조금 전에 보신 그 계단을 쭉 따라 올라가며 만날 수 있는 자유공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라고 하고요. 이 공원 처음에는 각국공원, 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변형되어서 지금은 자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벚꽃의 명소로도 굉장히 유명하지요. 올라가서 보면 월미도도 보이고 항구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인천의 많은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원입니다. 계항박물관입니다. 은행을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개항 이후에 인천의 삶의 모습, 인천의 변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지금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불호텔 전시관인데요. 대불호텔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입니다. 내부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삶과 그때의 양식들을 볼 수 있게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전시물도 관람하실 수 있고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사 전시관이네요. 생활사 전시관은 1960년에서 1970년대에 우리 인천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생활사 전시관인데요. 저기 자전거 보이시죠? 네, 상가의 모습이나 거리의 모습, 그리고 옆에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그런 생활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리고 책가방, 연필, 운동화 그런 모습들도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네요. 자, 어떠셨어요? 짧지만 정말 특별한 우리 마을 아닌가요? 자, 여기 어디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우리 특별한 마을, 멋진 마을 탐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렵지 않은 퀴즈일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인천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땡땡역입니다. 어머, 잘 들으셨죠? 자, 정답은
최초에 뭐가 있는 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최초의 철도역입니다. 그래서 증기기관 1호가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동지는 함께 배운 박물관의 의미를 적어보는 활동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박물관, 관문, 홍보관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문 홍보관의 관문의 위상도 느껴보시고요. 세계 5대 관문, 동양 최대의 관문, 그리고 개항장거리에서 옛 우리 선조들의 그런 생활공간, 옛 역사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과학관에서 교과서에서만 볼 수 없었던 그런 과학도 체험해 보시고, 꿈별이와 함께 미래 세계도 상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상상의 나무가 큰 것 같지 않나요? 자, 나무 친구들 오늘 함께한 마을 탐방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어떤 우리 즐거운 마을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날 날을 저 역시 두근두근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걷느라고 힘드셨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